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변서로 시간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강성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윤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 변호사님과 그리고 윤소윤 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소윤 쌤께서 저번 직고초에 이어서 강변서루에도 출연을 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뭐 고정으로 되신 건지 어떻게 뭐 오늘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저도 열심히 또 방송에 임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네. 좀 궁금한 점들을 좀 많이 물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것들 강 변호사님께 다 여쭤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볼게요. 열려라 주제판. 사회 이슈로 알아보는 법률 산책. 자, 오늘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요즘에 묻지마 흉악 범죄가 연이어 일어났는데 자, 이런 범죄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소윤쌤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막 한참 보도가 될 때는 네. 막 빨갛게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현실감이 좀 없다고 해야 돼. 맞아요.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무섭고 화가 나고. 맞아요. 일단 화나는 건 뒷전이고 일단은 너무 무섭다. 말도 안 된다.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네네네네. 그런 느낌이 또 많았던 것 같은데 강 변호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직업이 변호사인데도 네. 요즘 묻지마 뉴스를 보고서는 저도 똑같은 정도로 놀랐던 것 아,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행 사건이라든지 뭐 강간 사건 이런 거를 실제로 제가 대리인으로서 많이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묻지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네. 아무런 어떤 원한 관계도 없이 정말 진짜. 뭐 물을 수가 없어. 왜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사건들은 저조차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묻지마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이 뉴스 보도 등으로 접한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응답자들은 주변을 더 많이 경계를 한다. 이동 중간중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 위치를 알린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다, 귀가 시간을 앞당겼다 등의 이 생활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신림에서 묻지마 사건이 났을 때 나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괜히 뒤에도 많이 보게 되고 옆에도 많이 봤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강 변호사님? 이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그런 카카오톡 메신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더라식으로 또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뭐 다음번에는 어떤 역에서 맞아. 무슨 일이 있을 맞아요.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돌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는 행선지가 이제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거기를 가지 말라는 가지 거예요. 마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국민들이 너무나도 그 불안에 떨고 네네네. 이런 어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진짜 없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럼 막 찌라시식으로 카더라식으로 막 도는 그런 행위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데 저는 그런 거를 유포시키는 자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쵸. 누군가는 그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꾸며내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걸 뭐 장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허위 소문을 퍼뜨린다라는 것도 국민들은 그걸 보고 이 메신저 메시지가 엄청 많이 돌았는데 그걸 보고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뭐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거기가 직장이에요. 맞아요. 거기가 집이에요. 그럼 뭐 어디가? 그러니까요. 뭐 호텔에서 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위도 이게 뭐 장난이든 뭐든 절대로 어떤 그런 가짜 뉴스, 허위 뉴스를 이렇게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럼 그렇게 유포한 사람은
잘못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법적인 처벌이나 벌금을 받게 되나 그러나요? 처벌이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진짜요? 보고요.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신청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뭐 살인 사건이 언제 있을 거고 내가 뭐 몇 명을 막 이렇게 막 네네. 뭐 죽일 네, 뭐 네, 계획이다 이런 거를 막 인터넷 공간에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에는 살인죄라는 게 적용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근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살인 예비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살인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 예비 계획을 짜고 뭐 예를 들어서 살인 도구를 준비한다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살인 도구에 대한 준비 및 진짜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고지를 한다라는 행위는 살인 예비죄로도 네, 우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었군요. 네, 그건 네. 또 처음 들었네요. 소연 쌤은 생활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내 안위를 생각하는 것도 내 안위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더 같이 다 같이 불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난리가 난다든지 거기를 지나가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뭐 가방에 전화기를 넣어놓고 그냥 뭐 전화를 못 받았어. 그런데 난리가 난 거야. 카톡이 오고 뭐가 하고.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게 나는 사실 신경 안 썼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집단적으로 불안이 되고 그런 불안들이 전가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들고 또 저는 한 가지는 무서움도 무서움인데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계속 반복되고 그냥 어쨌든 뭐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그쵸.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도 쉽지 않고 또 카카오톡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전달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맞아요. 저는 진짜 사소하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괜히 누가 제 뒤에 있으면 불안하고 맞아요. 네, 갑자기 뭔가 흉기를 꺼내서 여기서 내가 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 주차장. 무섭네요.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타러 갈 때 멀리서 이렇게 차 찾으려고 빵빵 하는 것들도 하면 안 된다고 왜요?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기 이제 있다라는 걸 네. 알릴 수가 있으니까. 불빛으로 먼저 가서 그 불빛이 막 나니까 그쪽으로 먼저 가서 있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백화점에서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들도 또 한동안 보도가 됐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차를 그냥 악으로 깡으로 찾습니다. 네,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절대 빵빵하지 않고 불빛 비추지 않고 막 땀을 쫄쫄 흘려가면서 차를 찾아요. 저는 실제로 그 부분이 제일 무섭고 차에 딱 타면 뒤를 돌아보고 맞아. 안에 타 있을까봐. 네. 뒤를 돌아본다든지 눈밀어 그런- 봐야죠. 네, 눈밀어 보고. 그리고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나와라, 다 알고 있다. 약간 이런 거 집에서 한번 또 하죠. 네. 그리고 그게 있대요. 땀 냄새가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쾌쾌한 땀 냄새가 확 났는데 그 문 뒤에 서 있었던 건데. 문 뒤에 네, 문 뒤에, 닫았는데 네, 문 뒤에 이렇게 문은 열렸고 나는 뒤에 땀을 쫄쫄 흘리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나가 딱 들어가자마자 근데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감지를 하고 바닥을 보니까 신발 자국이 이렇게 나 있었던 거죠. 그럼 그대로 나갔다. 실화예요? 네. 그대로 나갔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 집에 들어갈 때 막 구당탕 쾅쾅 하면서 그러면서 야!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갈 때도 있고 괜히 무서운 날이 있어요. 센 또. 척하고 또 네, 막. 그런 날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노출이 되니까 그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근데 그게 일상이 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땀 냄새 진짜 박수 치면서 가고 막 박수 짝짝 이렇게 하면서 네, 들어가고. 위치를 알리는 네. 건가요? 그냥 쫓아내려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럼 도망가지 않을까. 어.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혹시 강 변호사님도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혼자 집에 들어갈 때 나와라,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일련의 묻지마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많이 있었는데 보면 물론 이 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진짜 지하철역이라는 남녀노소가 모두 사용하는 이 개방된 공간에서도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는 맞아요. 피해자가 남성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더 이상 여성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피워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여자고 남자고 이건 진짜 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막 할머니도 안 좋은 일을 당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다면 이 묻지마 범죄랑 일반
묻지마 범죄가 이제 일반 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국회에서 이러한 행위를 좀 더 엄중하게 봐가지고 뭐 특별법 같은 거를 만들지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뭐 묻지마 범죄라고 해서 막 그거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흉기를 소지하고 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최근에. 그럼 이러면은 그냥 누군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보다도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 맨손으로 네, 네.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네. 맨손으로 뭐 목을 조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 무슨 뭐 금속 뭐 철제 너클이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 가중해서 이제 처벌하는 그런 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그 몇몇 사람들의 정말 그 정신 이상적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묻지마 범죄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진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건 진짜 인터넷이라는 그 익명의 공간 뒤에 숨어서 이런 어떤 불안감을. 유언비어 퍼뜨리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맞죠. 더 사람들을 많이 불안감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막 조장함으로써 모방 범죄도 저는 좀 생길 수가 있다라고 그럴 보거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으로 요즘에 특히나 많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더 퍼뜨리고 막 악의적으로 막 유포하고 막 무슨 어떤 행위를 굉장히 부풀리고 막 이러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위도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기분이 불쾌했던 건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그 피해자분이 여성이고 두 분이 저보다도 더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은 것처럼 막 뭐 차 빵빵 이런 거 나 네, 너무나도 네. 조심스럽다라는 네. 부분인데 그런 어떤 여성을 특정해가지고 또 막 비하하고 막 이런 댓글들도 막 있더라고요. 이런 2차 가해 것들도 아니에요? 네, 2차 가해죠.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2차 가해인데 이런 2차 가해도 충분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통신매체 음란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미성년자들도 많더라고요. 네, 근데 네. 예고글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고 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고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 뭐 그건 예를 아니에요? 들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이 예고 글을 올린 자가 알고 보니까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막 흉기 같은 걸 검색을 해서 막 구입을 했고 아, 준비가 됐고. 막 자기의 노트를 보니까 막 어디 루트로 가가지고 막 뭐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비죄로 처벌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뭐 겁만 주거나 혹은 뭐 사람들을 막 선동을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살인 예비죄까지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준비를 하다가 그런 거를 올렸던 자가 있으면 그거는 살인 예비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근데 소연쌤께서는 이제 어린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고 사실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거는 뭐 너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그 예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제 개인적인 네.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실제로 묻지마에 속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역 광장에 이제 그냥 누군가를 배웅을 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웅을 하러 가서 이렇게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역이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래층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빡빡머리의 남자가 가까이 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냥 네. 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거기는 만남의 광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저는 이렇게 계속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계속 보폭이 가까워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제가 한 이 정도 거리쯤 왔을 때 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온다는 거를
캐치를 했는데 당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간이 저 뭔가 되게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연쌤한테요? 저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본능적으로 그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본능적으로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확 뒤를 돌면서 가려고 도망을 가는데 머리채를? 전속력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달려오면서 제 머리 끝이 잡혔다가 놓쳤다가 어머 어머. 오. 잡혔다가 놓쳤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끄댕이를 잡히진 않고 이게 끝을 딱 잡았다가 놓쳤다가 하면서 어떻게 무섭지 무섭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진짜? 역을 빙글빙글 계속 도는데 거기에 이제 매장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원분이 제가 뛰어다니는 걸 보고 근데 제가 뛰어다니니까 누가 막아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전속력으로 뛰어다니고 그 사람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점원분이 나와가지고 저를 확 잡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어이구. 내동댕이 이렇게 됐어요. 저 지금 순간 낚아채서. 구해주신 거죠? 네, 그러고 저는 거기서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숨어가서 손이 다리가 뭐 진짜 너무 덜덜 떨려요. 그리고 그 밖에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낄낄낄낄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손짓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고 그 뒤로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은 유유히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이 이상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뒤로 한동안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상해를 입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훼손되진 않았어요, 뭐 신체가. 네. 그리고 근데 머리끄댕이 잡혔지만 머리끄댕이 잡힌 걸로는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내가 과연 처벌했다면 처벌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묻지마 같은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냥 모르는 진짜, 네, 사람을 일면식 그냥. 없는. 네. 이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애매해요. 그 그러니까요. 헤어가 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게 상해죄의 어떤 객체가 될 수 있냐? 예를 들면 머리가 싹둑 잘렸는데 이게 신체적 훼손이라고 볼 수 있냐? 이런 거는 인정을 좀 한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거는 조금 잘려도? 지금 소윤 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협박죄는 인정이 될 것 아 같아요. 진짜요? 협박죄. 네. 그러니까는 이게 협박죄라는 게 사람으로 하여금 외포심, 이렇게 공포심을 진짜 느끼게 너무 하면 공포스러웠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니 제가 그 일을 겪었어도 저는 너무 공포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게 상해죄는 이르기 어려울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만약에 그 머리채를 잡으려다가 그냥 못 잡은 것이다. 네. 근데 머리를 자르는 거와 어떤 뭐 우리 몸에 털럭을 자르는 거와 이렇게 움켜쥐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움켜져서 만약에 제 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다 네. 쳐봅시다. 네. 그럼 이거는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머리끝만 이렇게 살랑살랑 예, 된 예. 거는 애매하다는.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혹시 변호사님이 네. 소연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정당방위 하잖아요. 저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상대방이 막 쫓아와가지고 나는 막 도망가. 그러면서 내 머리를 이렇게 잡으려다가 막 실패를 해요. 네, 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획 돌아서 갑자기 너클을 끼고 죽도록 두들겨 패는 거는 사실 정당방위의 그 정당한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나에게 막 진짜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해서 네, 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내가 밀쳤다. 네.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정당방위 행위에 포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이 사람은 여기에 지네가 막 붙어서 떼주고 그거를 싶었던 떼주고 거야? 싶었고 한 건데 진짜 전혀 어떤 상해나 폭행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이 했던 건데 갑자기 뒤돌아서 너클을 차더니 한 10번 정도 두드러 패고 그다음에 뭐 꺾은 다음에 그 사람을 뭐 너도 이렇게 무섭지, 목 졸려갖고 뭐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런 거는 조금 정당방위에서 그 정당성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쫓아올 때 제가 뒤를 돌아서 만약에 내가 나한테 우산 같은 게 있었다면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휘둘러서 못하게 하거나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쳤다면 그 정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요. 침해가 최소한 돼야 돼요. 네네네. 그분의 피해가. 네네네. 그분의 피해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너무 과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정당방위라고 해서 내가 한 대 맞았어요, 누구한테. 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한 대 때리는 건 정당방위지.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한 대를 때린 사람이 네. 6살 소녀예요.
근데 맞은 사람이 2m 20의 막 무슨 장신의 최홍만 같은 사람이야. 네네.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는 건 정당방위라고 해줘. 막 핵꿀밤을 때렸어요. 그 6살 소녀를. 그건 정당방위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2대 때렸으니까 나도 2대 맞고 막 뭐 이런 거는 주거니 받거니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네네. 그럼 저희 둘이 체급이 비슷하니까 그런 세미 거- 씨가 제 꿀밤을 때렸어. 그래서 네가 내 꿀밤 때렸어? 그럼 저는 이제 주먹으로.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여기서 또 볼게요. 세미 씨가 우리 쌤을 때렸다고 해서 쌤도 세미 씨를 때릴 권리는 없어요. 근데 정당방위는 예를 들어서 세미 씨가 계속 너무 때려, 때려요. 나를.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방어하지 않은 차원에서 세미 씨의 손목을 꽉 잡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맞았으니까 나도 나도 때려.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준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최소한의 방어만 그렇죠, 인정이 그렇죠.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나고 있어서 누군가 저를 칼로 상해를 입혔어요. 네네네. 그럼 그 칼로 제가 이렇게 위협을 한다거나 내가 이런 똑같이 그럴 반대로. 수는 있다라고 봐요, 위협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진짜 퍽 찔렀어요. 어. 찔러갖고 와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죽어. 더 찌를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붙잡아요. 맞아요. 붙잡아가지고 막 저리가 하면서 그 사람이 좀 다쳤다 칩시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찔렀어요. 네가 찔렀어?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심장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흉기를 이제 뺏는 것까지만 된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렇죠. 뺏는 거는 충분히 그걸 뭐 뺏을 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5만 호신 용품을 다 사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스프레이. 구명조끼, 그다음에 스프레이 그런 걸 차에 다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구명조끼는 정도로. 왜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요즘 많이 와서 차가 많이 침수가 되니까 구명조끼도 차에 하나 넣어주고. 진짜? 네, 그리고 이 스프레이, 그다음에 이렇게 착 하면 봉이 열리는 거. 삼단봉. 네, 봉이 열리는 거. 이게 지금 품절이에요, 어디 저 사이트에서. 봤어요. 네, 네. 그게 품절이어서 그걸 실제 세트를 사서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처벌이 없나요? 중요한 것 같아요. 처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제발. 강력한 처벌과 진짜. 어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나 뭐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좋죠.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좋아요. 준비성은 좋은 건 좋은데 막상 이런 일에 처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삼단봉을 착 펼쳐가지고 그 사람을 그 삼단봉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뺏기면 어떡해요, 그거? 그러니까 뭐 묻지마 이런 거에서는 사실 여성분들이 아무리 뭐 이런 호신술이나 뭐 고춧가루 스프레이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한다고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딱 아유, 닥치면 무서워라. 막 스프레이 꺼내가지고 스프레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저는 싼담봉. 그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비슷하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 그냥 네네네. 정말 무기력 그 자체이고 이거는 뭐 방어할 수 있지 않은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주저앉게 되고 한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저앉게 맞아요. 되고 네. 한동안 저는 그때 그 뒤로 지하철을 탈 때도 남자가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저는 소리 지르면서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아까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네네. 반사적으로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비슷한 용모를 가지신 분이 지하철에 있어도 저는 막 그쪽도 못 보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저는 한동안 굉장히 심하게 그 트라우마를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래 걸렸어요. 그거가 치료되는 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안 그냥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 사회적 분위기로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당하셨어요? 네, 그 뭐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밤이었는데 굉장히 흥미진 골목길이었거든요. 네네네. 저는 당연히 아무런 뭐 범죄의 의사가 없죠. 근데 누구도 앞에 없죠. 네. 여성분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짧은 치마를 입고. 그래서 제가 이제 뒤를 이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죠. 그냥 저도 제 행선지를 가고 있었는데 그분의 뒤에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방향이 네, 같았고. 네.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 저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무슨 느낌이 진짜 드냐면 의식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 드는. 뒤는 못 돌아봐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어리석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잘 몰랐었던 게 네네네. 이분의 그런 불안감을 종식시켜 드리려면 빨리 내가 가야 빨리 되겠다. 가서 이분의 앞으로 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무서워.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걸은 거를 좀 빨리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더 빨라지셨어요? 뛰어가겠다. 내가 뛰어가가지고 어머, 이분을 어떡해. 따라잡을까? 그리고 막 갔는데 이분은 막 도망가. 아,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서울역에서? 그럴 이런 수도 있는 것처럼? 거고. 그러니까. 근데 모를 일인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겪고 그러니까. 나서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제 의견은 좀 마지막으로. 그런 네.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좀 선처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솜방망이 쳐버리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들끓 때만 관심이 있고 또 그 이후에는 확 식어버리지 말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묻지마 범죄는 정말 범행의 동기도 뭐 원한 관계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 장소에 있었던 죄밖에 없잖아요. 피해자는. 맞아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래서 좀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사실 막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늘 좀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희 셋 다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